하이브 상반기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와, 역시 K-팝이 잘 나간다 싶은데요. 정작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하이브의 용산 사업도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은 하이브와 K-팝 시스템에 대해 딥 다이브 해보겠습니다. 하이브 2분기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0%를 차지하는 게 앨범 판매예요. 실물 음반과 함께 음원 판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좀 아셔야 할 게 하이브를 포함한 K-팝 기획사들의 특징은 앨범 판매에서 실물 앨범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미국이랑 다른 데는 디지털 음원 비중이 훨씬 높은데 말이죠.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한 장에 10,000원에서 40,000원 정도 하는데요. 하나가 아니라 수십 장, 많게는 막 100장씩 사는 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포토카드가 들어가는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앨범을 수십 장씩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이브 소속 그룹 중 세븐틴은 올해 상반기에만 886만 장을 팔았다고 하고요. 스트레이키즈는 607만 장이나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이브의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공연인데요. 매출의 25%가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큰데 썩 돈이 되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예컨대 하이브가 올해 6월에 이틀에 걸쳐서 리버스콘 페스티벌이라는 큰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 적자예요. 엔터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연은 당연히 엔터기업이니까 해야 하지만 그렇게 돈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가장 돈이 되는 거는 2차 저작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이브의 2분기 매출 중에 18%를 차지하는데요. 포토카드나 피규어, 가방, 티셔츠 같은 굿즈, 팝업 스토어도 이 2차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하이브가 미국 걸그룹을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론칭할 것인가 라는 점인데요. 미국 유니버셜 뮤직의 자회사죠. 개펜 레코드와 손을 잡고 미국에서 신인 걸그룹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그 윤곽은 9월쯤에나 공개될 거라고 하는데요. 하이브에 따르면 K-팝 시스템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스파이스 걸스 같은 글로벌 초대형 걸그룹이 탄생하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TS 같은 게 하이브에 하나 더 생기는 건가? 그러면 완전 대박이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수익 구조, 계약 구조가 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에서 연습생부터 뽑아서 몇 년 동안 노래, 춤, 연기까지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투자를 해서 음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데뷔를 시킨 다음에 또 스타일을 구축해주고 마케팅을 하고 굿즈 판매를 하고 일종의 일괄 생산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많이 달라요. 한 곳에서 다 하지 않고 나눠서 해요. 매니지먼트사는 말 그대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일정 관리해주고 법률이나 재정적인 자문까지 제공하는 거고요. 음반 제작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니버셜 뮤직 같은 데가 그런 거죠. 거기는 가수와 전속 계약을 맺고 레코딩을 만들어주는 음반 제작, 판매, 마케팅까지 하는 것이 음반 제작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니지먼트사는 SB 프로젝트라는 곳이에요. 하지만 음반 제작사는 아일랜드 레코드입니다. 이 SB 프로젝트가 이타카 홀딩스라는 미국 기업 산하에 있는 곳인데요. 2021년에 하이브가 무려 1조 원을 들여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었죠. 그때 그래서 와, 이제 저스틴 비버와 BTS가 한 수법을 먹게 됐다라고 하는데 하이브가 인수한 거는 어디까지나 저스틴 비버의 매니지먼트사였다. 저스틴 비버의 음반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하이브의 매출이 늘어나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해요. 새 미국 걸그룹이 혹시 대박이 난다면 하이브는 거기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것인가? 만약에 하이브가 매니지먼트사 역할만 한다면 음반이 대박이 나도 별로 버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하이브 측은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게 답변이었고요. 애널리스트 두 분께 여쭤봤는데요. 그분들 의견으로는 일단 이 미국 걸그룹은 말 그대로 K-팝 시스템을 미국 아이돌 그룹에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획부터 제작, 마케팅까지 하이브가 전 과정에 매우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다. 미국의 구조와는 달리 수익 구조도 새로 짜게 될 거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활동으로 얻은 매출 중에 몇 대 몇으로 하이브와 개펜 레코드가 나눠 갖는다든지 그런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하이브가 얼마나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약상으로도 비밀일 거고 공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만약에 진짜 BTS급으로 대박이 난다면은 하이브가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9월에 이 미국 걸그룹이 어떤 컨셉인가 공개는 할 텐데 짠 하고 데뷔를 하는 거는 아마 올해 안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나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앞으로 이 미국 걸그룹의 실적은 내년 이후 하이브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가 BTS가 데뷔한 지 10년이 된 해예요. 그리고 그동안 하이브는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죠. 매출이 뭐 40~50%씩 매년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성장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이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투자자들은 성장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수익성을 보여주시죠. 돈을 더 많이 버시죠. 라고 하고 있어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확실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바로 위버스라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인데요. 이 위버스에 만약에 유료 멤버십 서비스 기능을 도입을 한다면 이건 대박이겠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운로드 수가 이미 1억 건을 돌파했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입니다. 아이돌 팬덤의 특징이라는 게 로열티가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만큼 수익화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지난 5월에 하이브가 이미 올해 하반기에 멤버십 플러스 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론칭할 거야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거 이제 하이브가 아주 돈을 쓸어 담겠구만 이라고 해가지고 좋게 평가를 했고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이브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올해 안이 아니라 유료화가 내년으로 미뤄졌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김이 확 센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네 왜 서비스 론칭을 미뤘냐? 그랬더니 하이브의 공식 답변은 완성도가 높은 서비스를 내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 답변인 거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팬들의 불만, 비판 여론이 엄청 뜨거웠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빅히트 그거 아무것도 아닐 때 지금 이렇게까지 키워준 거는 결국 팬들인데 우리인데 무료로 제공하던 거를 이제는 돈 내고 하라고? 이게 뭐야?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라면서 여론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 좋게 말하면 좀 신중하게, 나쁘게 보면은 팬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하이브가 그동안 다른 엔터사보다 높게 평가를 받고 차별화됐던 포인트가 엔터 기업이자 동시에 플랫폼 기업이다. 바로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일단 올해 위버스 유료화가 무산된 거는 좀 아쉽다. 하지만 내년에 하겠다고 했고 아마도 내년에는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주가 면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딥다이브의 한혜란이었습니다.